드디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9주기 날 운명적이게도 이명박은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 촬영이 허용되는 거 보니까요. 이명박도 참 관리 안 하고 감옥에 있으니까 늙더라. 뺀질뺀질거리고 막 뭐 얼굴에 발랐다는 화장 같은 거 안 하고 염색 안 하니까 그냥 사악한 노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무슨 메토라고 했잖아요. 무슨 브랜드라고 했는데. 샤넬 르블랑 복숭아. 아. 근데 저는 불만이었던 게 이명박이 법정에 들어오면서 수갑을 안 차고 들어오대. 왜 그래? 이번에 바뀌었어요, 제도가. 그래요? 예.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수송차에서 내려서 법정에서 갈 때까지 수갑을 안 차도 되나요? 왜냐면 예전에는 수갑 차는 걸 안 보여주려고 막 수건으로 감고 막 네. 이랬었잖아요.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랬죠. 네. 이게 올해 4월 달에 수용 관리 및 개호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이나 여성 등은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 없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권의 방향성인데 사실 민주 세력들이 인권에 대해서 열심히 해놓으면 수혜는 정작 이명박이가 본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명박이 호송차에서 내릴 때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도 안 달았죠. 예. 사복을 입으면 그거 달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게 왜 안 달았나 했더니 차에서 내릴 때 그 떨어뜨린 것 같아요. 분실. 뭐 말도 안 돼. 이거 분실이 아니라 지가 띄어낸 것 같아. 그래서 재판정에 들어가서 다시 달았대요. 아, 저는 수갑 같은 거 안 채워도 되니까 제대로 재판 받고 꼭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하게. 자, 어쨌건 간에 이명박 씨는 지금 법정에 가서 거의 한 20분 가까이를 자기 입장문을 발표를 해요. 골목 세우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이게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피고인에게 상황들을 진술할 수 있는 일종의 예, 재판에 기회를 있어서의 주죠. 모두 발언 뭐 비슷한 기회를 줬는데 와, 핵심은 그런 거예요. 뭐 길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인물에 대해서는. 삼성 뇌물은 모욕이고 다스는 형님 거고 검찰이 나를 무리하게 기소했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어.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왜 뜬금없이 어머니 선처를 바란다는 건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어렵게 키우시면서 넌 언젠가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런 얘기도 했고 아니, 나는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와서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불우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기업 총수로 있고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자기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지랄동 우산에 그래가지고 그렇죠. 포항 수해나무 500만 띵 내고 막 그랬나? 그러니까요. 많이 냈잖아요. 아니 그 뇌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 그랬는데 법리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뇌물은 누군가가 와서 직접 돈을 꽂아주면서 어떤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거에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안 받은 거, 그러니까 나한테 결국은 왔지만 직접 안 받은 거는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봤거든요. 사실은 그게 뇌물이라는 건 너무나 뻔히 잘 알면서도 자기가 뇌물 자범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건 이 인간 자체가 국민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말이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뇌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세간의 시선 속에 검찰은 그 뇌물이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증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욕 주기 방식으로 해서 국정원이 동원되고 논두렁 시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곳은 하다못해 자주 가던 단골 식당까지 털어버리는 방식으로 모욕을 줬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새끼는 아이씨, 진짜 열받네. 괜찮아요. 새끼라고 했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잣대가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 비서의 발언도 그렇지만 그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뇌물 받고 돌아가셨다고 홍준표까지도 그런 개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네 잣대와 우리의 잣대가 너무 달라 이 개자식들이. 그래서 내가 더 열받는 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은 심적으로 뇌물이라는 증빙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고. 예. 이명박은 되게 간단해요. 뭔가를 간접 받았든 직접 받았든 그 대가성으로 무슨 자리를 주고 뭘 보장해주고 뭘 사면해주고를 다 대가성 있는 그 모든 것들이었단 말이지. 이명박이 이 새끼가 재임 시절에 만들어낸 유명한 죄가 있잖아요. 포괄적 뇌물죄. 이 개놈의 새끼가 그렇지. 그걸로 해가지고서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형무소 보내고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이렇게까지 만들고 이 당사자예요. 국정원과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이명박이 한 포괄적 뇌물죄라는 걸 적용시킨 당사자예요. 이게 나쁜 놈인데 이놈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사람이라면 차마 자기 입에서 이런 똥 그러니까요. 같은 말을 쏟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증빙할 수 없어서 만들어낸 아까 명령님 말씀하신 포괄적 뇌물죄. 이거는 뭐 옛날에 관습적 수도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네. 말도 안 되는 조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뭔가 꾸역꾸역 짜맞추려고 했던 바로 그 자의 수괴가
나는 뇌물 받은 적이 없다. 모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우리 명정님 스타일로 보면 직결처분해야 돼요. 직결처분은 좀 피가 많이 튀어가지고 지저분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 심정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묶어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바늘로 한 번씩 찌르기 이 정도.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부분이 사실은 이명박이 했던 말과 연관이 있어요. 모욕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비서 같은 그 부류는 뇌물을 안 받았는데 왜 뒤져 이렇게 표현했지 개새끼가. 자기들 관점은 명예라는 게 없어 이 자식들은. 사람의 명예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뇌물을 안 받았는데 이거를 빨리 증명할 방법도 권력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욕 주면서 아니 세상에 노무현이가 뇌물을 받았다며 이렇게 모든 국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이 정보 대항할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명예라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뇌물 받은 게 아니다라는 명예라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는 네. 거야. 정말 이명박이 네가 뇌물을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진짜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자기 결백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혀 깨물면 돼요. 조용히. 아니 인권에 대해서 싸워졌기 때문에 지금 호송차에서 내릴 때 수갑을 안 찰 수 있었던 것처럼 본인이 발의했던 포괄적 뇌물죄에 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명박은 포괄적 뇌물죄가 필요 없어. 직접 그냥 뇌물죄야. 그냥 뇌물죄 그냥. 이명박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 얘기도 나옵니다.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겠지. 법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지. 예. 그거를 차명의 인생으로 살아오면서 누가 봐도 실소유주일 수밖에 없는 이 상태로 몰고 갔으면서 이해할 수 없대.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이 이야기했던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라는데 다스를 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선례로 이건희의 차명계좌. 그러면 이명계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차명계좌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건희가 자기 임원들 통해 가지고 계좌를 만들었잖아. 예. 그럼 네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이건희 계좌인데 임원들 계좌라고만 이야기해야만 된다고 말하는 이게 이제 어떤 실명과 차명의 어떤 불법과 편법의 사이에서 교묘하게 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이명박이는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완벽한 사기를 쳤다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도 속였기 때문에 이제 본인을. 정신병적인 상황까지 온 거야. 이게. 본인을 속였기 때문에 그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예. 그거는? 나 스스로를 속여서 나한테도 사기를 쳤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속았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사들한테만 사기치면 이제 완벽해지는 거야. 완벽한 인물이 될 수 있어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시영이가 굉장히 좀 걱정됩니다. 뭐냐 이렇게 해서 MB가 말한 게 우겨서 끝난다면 이시영한테 돌아오는 재산은 없어요. 야 이동형 땡 잡은 거네. 예, 뭐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이제 계속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씩 재판이 있을 예정이니까 이명박의 첫날 재판에서 이런 발언들을 보면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갈지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본이라고 보는 예. 거야. 정말 이명박이 네가 뇌물을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진짜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자기 결백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혀 깨물면 돼요. 조용히. 아니 인권에 대해서 싸워졌기 때문에 지금 호송차에서 내릴 때 수갑을 안 찰 수 있었던 것처럼 본인이 발의했던 포괄적 뇌물죄에 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명박은 포괄적 뇌물죄가 필요 없어. 직접 그냥 뇌물죄야. 그냥 뇌물죄 그냥. 이명박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 얘기도 나옵니다.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겠지. 법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지. 예. 그거를 차명의 인생으로 살아오면서 누가 봐도 실소유주일 수밖에 없는 이 상태로 몰고 갔으면서 이해할 수 없대.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이 이야기했던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라는데 다스를 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선례로 이건희의 차명계좌. 그러면 이명계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차명계좌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건희가 자기 임원들 통해 가지고 계좌를 만들었잖아. 예. 그럼 네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이건희 계좌인데 임원들 계좌라고만 이야기해야만 된다고 말하는 이게 이제 어떤 실명과 차명의 어떤 불법과 편법의 사이에서 교묘하게 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이명박이는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완벽한 사기를 쳤다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도 속였기 때문에 이제 본인을. 정신병적인 상황까지 온 예, 거야. 이게. 본인- 자, 어쨌건 간에 이명박 씨는 지금 법정에 가서 거의 한 20분 가까이를 자기 입장문을 발표를 해요. 골목 세우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이게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피고인에게 상황들을 진술할 수 있는 일종의 재판에 있어서의 모두 발언 뭐 비슷한 기회를 줬는데 와 핵심은 그런 거예요. 뭐 길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인물에 대해서는 삼성 뇌물은 모욕이고 다스는 형님 거고 검찰이 나를 무리하게 기소했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어.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왜 뜬금없이 어머니 선처를 바란다는 건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어렵게 키우시면서 넌 언젠가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런 얘기도 했고 아니, 나는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와서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불우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기업 총수로 있고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자기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지랄동 우산에 그래가지고 그렇죠. 포항 수해나무 500만 원 띵 내고 막 그랬나? 그러니까요. 많이 냈잖아요. 아니 그 뇌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 그랬는데 법리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뇌물은 누군가가 와서 직접 돈을 꽂아주면서 어떤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거에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안 받은 거, 그러니까 나한테 결국은 왔지만 직접 안 받은 거는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봤거든요. 사실은 그게 뇌물이라는 건 너무나 뻔히 잘 알면서도 자기가 뇌물 자범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 과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이명박이 한 포괄적 뇌물죄라는 걸 적용시킨 당사자예요. 이게 나쁜 놈인데 이놈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사람이라면 차마 자기 입에서 이런 똥 그러니까요. 같은 말을 쏟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증빙할 수 없어서 만들어낸 아까 명령님 말씀하신 포괄적 뇌물죄. 이거는 뭐 옛날에 관습적 수도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네. 말도 안 되는 조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뭔가 꾸역꾸역 짜 맞추려고 했던 바로 그 자의 수괴가 나는 뇌물 받은 적이 없다. 모욕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우리 명정님 스타일로 보면 직결처분해야 돼요. 직결처분은 좀 피가 많이 튀어가지고 지저분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 심정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묶어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바늘로 한 번씩 찌르기 이 정도.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부분이 사실은 이명박 했던 말과 연관이 있어요. 모욕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비서 같은 그 부류는 뇌물을 안 받았는데 왜 뒤져 이렇게 표현했지 개새끼가. 자기들 관점은 명예라는 게 없어 이 자식들은. 사람의 명예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뇌물을 안 받았는데 이거를 빨리 증명할 방법도 권력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욕 주면서 아니 세상에 노무현이가 뇌물을 받았다며 이렇게 모든 국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이 정보 대항할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명예라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뇌물 받은 게 아니다라는 명예라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가장 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건 이 인간 자체가 국민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말이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뇌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세간의 시선 속에 검찰은 그 뇌물이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증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욕 주기 방식으로 해서 국정원이 동원되고 논두렁 시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곳은 하다못해 자주 가던 단골 식당까지 털어버리는 방식으로 모욕을 줬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새끼는 아이씨 진짜 열받네. 괜찮아요. 새끼라고 아, 했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잣대가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 비서의 발언도 그렇지만 그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뇌물 받고 돌아가셨다고 홍준표까지도 그런 개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네 잣대와 우리의 잣대가 너무 달라 이 개자식들이. 그리고 내가 더 열받는 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은 심적으로 뇌물이라는 증빙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고. 예. 이명박은 되게 간단해요. 뭔가를 간접 받았든 직접 받았든 그 대가성으로 무슨 자리를 주고 뭘 보장해주고 뭘 사면해주고를 다 대가성 있는 그 모든 것들이었단 말이지. 이명박이 이 새끼가 재임 시절에 만들어낸 유명한 죄가 있잖아요. 포괄적 뇌물죄. 이 개놈의 새끼가 그렇지. 그걸로 해가지고서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형무소 보내고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들고 이 당사자예요. 국정. 드디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9주기 날 운명적이게도 이명박은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 촬영이 허용되는 거 보니까요. 이명박도 참 관리 안 하고 감옥에 있으니까 늙더라. 뺀질뺀질거리고 막 뭐 얼굴에 발랐다는 화장 같은 거 안 하고 염색 안 하니까 그냥 사악한 노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무슨 메토라고 했잖아요. 무슨 브랜드라고 했는데. 샤넬 르블랑 복숭아. 아, 근데 저는 불만이었던 게 이명박이 법정에 들어오면서 수갑을 안 차고 들어오대. 왜 그래?
이번에 바뀌었어요, 제도가. 그래요? 예.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수송차에서 내려서 법정에서 갈 때까지 수갑을 안 차도 되나요? 왜냐면 예전에는 수갑 차는 걸 안 보여주려고 막 수건으로 감고 막 네. 이랬었잖아요.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랬죠. 네. 이게 올해 4월 달에 수용 관리 및 개호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이나 여성 등은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 없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권의 방향성인데 사실 민주 세력들이 인권에 대해서 열심히 해놓으면 수혜는 정작 이명박이가 본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명박이 호송차에서 내릴 때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도 안 달았죠. 예. 사복을 입으면 그거 달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걸 왜 안 달았나 했더니 차에서 내릴 때 그 떨어뜨린 것 같아요. 분실. 뭐 말도 안 돼. 이거 분실이 아니라 지가 아. 띄어낸 것 같아. 그래서 재판정에 들어가서 다시 달았대요. 아, 저는 수갑 같은 거 안 채워도 되니까 제대로 재판 받고 꼭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하게.